피지컬적인 그런 것도 많았고 뭐 1대1 싸움이나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도 많았고 심판이 안 보고 북한은 뭐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 한 번 더 하면은 뛰다가도 뭐 이렇게 같이 뛰다가 팔 먼저 넣어가지고 여기 중요 부위를 빵 치고. 저는 나름 그래도 뭐 저는 19살이고 뭐 통성명을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를 하는데 앞만 보고 먹기만 해요. 지난 6월 11일 세계인의 축제죠. 예, 2016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사상 최초로 3개국이 경기를 열어요. 예, 월드컵이 열리는데 어디? 네? 어디? 이게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북중미라고 해서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아시는 거예요?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아시는 거예요? 오, 괜찮다. 천재인데?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재인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2개국인 줄 알아요. 멕시코하고 미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캐나다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북한, 중국, 미국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 그것만 기억할 거예요 이제. 그러네.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터 어디 가서 누가 북중미 어디서 하는 줄 알았나? 북한, 중국, 미국 아니야? 자, 그런데요. 이번 월드컵은 특이하게도 무려 48개국이 출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국가가 출전하기 때문에 또 전 지구적인 축제가 또 될 수 있겠죠. 이변도 일어날 테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만갑에서는 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맞이해서 북한의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한 분을 모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굉장한 팬입니다. 아까 이렇게 방송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딱 얼굴 보는 순간 바로 이렇게 손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최고죠, 최고.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였고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현재는 축구 해설위원으로 맹활약 중인 조원희 선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지금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축구 해설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만갑에 나오게 된 명분 자체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을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북한 선수들과 경기를 꽤나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팀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같이 했었던 선수들도 또 꽤나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거기 안병준 선수도 있었고 정대세 선수도 안영학 선배님 다 같이 저희 북한 대표팀 선수들과 같이 또 경험이 좀 꽤나 있다 보니까 네. 오늘 너무 좀 즐겁게 재미나게 네. 좀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우리 조원희 선수는 오늘 그냥 선수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해설위원 역할도 하시지만 왜 이렇게 까매지신 겁니까? 아니 사실 선수 시절 때도 좀 많이 좀 까무잡잡한 편이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축구를 좀 그만둔 이후에 좀 밖에 나가서 러닝을 좀 많이 해요. 네, 러닝하고 오늘은 좀 러닝하고 또 오늘 자전거 사이클도 좀 타고 오다 보니까 좀 오늘 더 타서 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렇겠지만 좀 아니 근데 많이 그래서 이해해 그런지 몰라도 네네. 이 축구 선수 하시다 그만두신 분들에게 살이 붙으면서 나 은퇴했어 하는 게 몸에서 나타나는데 조원희 선수는 아까 보는데 현역 같아요. 현역이라니까 그냥. 진짜 탄탄하죠. 북한에서 또 축구 선수를 했던 우리 강세계 씨 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또 한화가 역시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2군 선수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원희 선수님 팬이거든요. 너튜브도 많이 보고 있고 네. 방송에서도 많이 보는데 가야 돼. 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영광인 것 약간 같습니다. 시그니처인데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가야 돼. 와우, 와우. 와, 지금. 아니,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체코하고 멕시코 경기를 마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이제 조별리그를 남기고 있는데 남아공 어떤 팀입니까? 잘하는데. 우선은 남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면 가장 빠른 속도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스피드 있는 선수들이 많고요. 선수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밑받침이 엄청나게 잘 돼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뛸 수 있는 기동력적인 부분은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저희가 뭐 1, 2차전을 지나고 이제 3차전을 경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일주일 그리고 5일 후에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상대의 약간 양측면의 남아공에 있는 측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만큼의 아주 속도감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빠른 발빠른 수비 이후에 빠른 카운터 어택으로 공격을 가지고 가는 역습을 주의해야 된다. 북한은 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었나요? 북한은 사실은 남자 축구는 잘 실력이 없습니다. 여자 축구가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월드컵 전적을 좀 조사해 왔어요. 딱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당시에 북한 축구팀이 이건 언제야? 8강에 진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기록이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아쉽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특히 이제 남자 축구팀은 오른 적이 없고요.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이번에 북한이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에 밀려서 아쉽게도 본선행이 좌절됐습니다. 와. 북한 대표팀과 경기를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선수로서 그래도 좀 감사한 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남북 대결을 한 3차례 했습니다. 세 번은 많이 했다. 3번 정도를 했는데 뭐 그래도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뭐 이거는 선수로서 득점을 했던 경기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경기가 이제 첫 경기인데 당시 제가 한 20살 때 청소년 대표로 남북 평화 대전이 열렸던 이제 대회였고요. 민족 평화 축전이라고 이제 대회를 이제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제 득점을 했던 네, 이제 당신은 이제 공격수였다 보니까 득점을 좀 했을 때 득점을 좀 했을 때 3대 0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도 사이 좋네요. 아유, 우주에서. 너무 좋죠. 네. 이야. 북한 대표팀과 경기를 네네. 이제 하긴 한 3차례 했지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득점을 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선수실을 제가 한 선생활 한 20년 다 해서 꽤나 오래 했지만 득점이 많진 않아요. 근데 가장 또 오늘 이만감에 나와서 또 북한을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득점이 한 5골도 안 되는 득점 중에 한 골이 북한과의 경기니까 저는 좀 이제서야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니, 북한들 화 안 내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그러네요. 당시 잠깐 좀 회상을 좀 해보자면 경기를 뛸 때만큼은 너무너무 치열했던 것 같아요. 서로 뭐 경기 때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겨야 되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득점을 하고 나서도 제 개인적으로 전혀 아닌데도 상대 북한 선수들 눈치를 좀 보게 됐어요. 볼 것 같은 여기 눈치 본 거예요? 뛰어다니는데. 득점했을 때 기쁜데 기쁘고 난 이후에 살짝 눈치를 보게 돼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좀 내가 혹시라도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도 실점을 하고 나면 상대에게 좀 더 강하게 부딪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 선수단한테 약간 내가 세레모니를 좀 너무 과하게 했나? 과하게 했나? 아니면 좀 과하게 해서 또 혹시라도 뭐 조금 혹시 뭐 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걱정을 사실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초대한 거고 또 우리가.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배려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경기 마치고는 정말 진짜 다 같이 손 잡고 경기장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때 기억도 너무 좋았습니다. 조원희 선수가 2003년도에 골 넣었잖아요. 그 한 해 전에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2002년도에 남북 관계가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서해에서 엄청나게 남북이 직접적으로 충돌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의 경비정을 거의 반파시켜서 쫓아내긴 했지만 남북 관계가 한 해 전에 최악이어서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 그래도 그때 당시 정부와 북한이 남북 관계에 좀 물꼬를 터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경기가 개최가 된 건데 한 해 뒤에 또 거기서 멋진 또 첫 골을 넣었으니까 이 골은 굉장히 남북 관계에서 역사적인 골인 거죠.
아니 이야기를 이게 들어보니까 이 북한 국가대표로 산다는 게 네.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순히 축구만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정신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말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럼요. 아니 대체 이 어떤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좀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북한 국가대표 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K리그2에서 2년 연속 득점 왕을 한 우리나라 선수를 모셨습니다. 뭐 여러 별명 중에 뭐 인민날도, 레반동구스키 이게 이건 기가 막히다. 이건 기가 막히다. 안병준 선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국가대표 출신의 안병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일본에서 나서 자란 제일교포 3세인데 그래서 일본 J리그에서 6년 선수 생활을 했었고 한국 K리그에서도 6년 했었고 총 12년 선수 생활을 했고 한국 K리그 시절에는 여기 계시는 원희 형하고도 같은 팀에서 함께 하시고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이 북한 국가대표 선수가 어떻게 K리그에서 이게 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북한 국가대표를 했는데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북한 국적이 아니라 그 제일교포 조선족이 되는 거예요. 조선적이죠. 조선적. 예.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데 예. 그 국가대표로 뽑힐 때 그 국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예. 그 피파는 여권으로 따져요. 여권이요. 아, 이 그래서 조선족 제일교포는 그 북한 여권을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북한 여권을 이제 소유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 대표로 이제 네.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훈련 받는 것은 좀 어때요? 국가대표는 뭐 인조잔디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일본에서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거나 뭐 기본기 훈련 같은 거를 진짜 디테일하게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근데 북한 대표팀은 좀 더 그런 것보다는 피지컬적인 그런 것도 많았고 뭐 1대1 싸움이나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도 많았고 네. 계단을 이제 점프 이런 옛날에 유행. 예. 그런 거는 일본에서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 국가대표도 해요? 해요. 오히려 무릎을 안 좋게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일본에서는 저는 웨이트를 진짜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더 못 따라갔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모래자루 밀고 이게 몸에 밀고 발에도 차거든요. 그리고 또 발에도 차요. 발에도 차고. 이거를 그렇지. 뭐 그 이런 걸 해야지. 구단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유격 훈련을 했구나. 그럼 그거를 차고 진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산 간 거죠. 그렇죠. 산은 많이 뛰는 그 선수가 사는. 그러니까 체력 훈련을 해야 되니까 계단은 뭐 물론 너무 많이 했죠. 맨날 그거는 뭐 몸풀기밖에 안 되는 거고. 반칙 훈련 같은 건 안 합니까 혹시? 국대에서 안 했어요? 극대에서는 반칙 훈련 안 해봤어요. 2군. 아 저희는 억수로 하죠. 재밌는 얘기. 저희는 억수로 하죠. 재밌는 얘기. 억수를 해요. 반칙 뭐야? 훈련이 있어요? 반칙 훈련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반칙 훈련을 이게 가장 심한 거는 뭐 심판이 안 보고 북한은 뭐 이렇게 카메라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이 한 번 더 하면은 뛰다가도 뭐 이렇게 같이 뛰다가 팔 먼저 넣어가지고 여기 중요 부위를 빵 치고 진짜요? 진짜 안 보이게. 그럼 뒹굴잖아요. 그럼 같이 뒹굴어서 액션을 하는 겁니다. 나도 아프다고 같이. 나도 팔 부딪혔다고. 때려놓고 네, 때리고 나도 같이 눕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린 축구야. 네. 옛날에 심판은 못 봤잖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네. 워낙 이제 북한 축구가 거칠게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내 고향 선수단 왔을 때도 보면 우리 수원 FC 위민의 지소연 선수가 거칠게 나오면 우리들 거칠게 하고 발로 차면 발로 찬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듣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 발언이에요. 아유, 우리 선수가 발로 찬다고 이러는데 너무 이제 북한이 그런 반칙을 하니까 그래서 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 때는 좀 된 얘기지만
북한 선수단이 심판을 들고 패가지고 맞아요. 뭘 실패당하고 막 유명한 이러면 사건이요. 그게 여러 번 거듭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는 축구를 좀 한동안 깡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안 통하는 게 이제 VAR로 화면으로 다 보고 이렇게 되고 선수가 어필하면 다시 봐서 이제 페널티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저는 근데 아까부터 좀 사실 궁금했던 게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들은 연봉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현지 선수들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우리 제일교포 선수들은 따로 받는 수당이나 그런 연봉 같은 거는 따로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안 받아? 제일교포 선수가 없는데 거기 제일교포도 없겠어. 그러니까 일본 저 대표팀 하는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한국도 똑같나? 그러니까 하루 수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대표팀 가면. 북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 지금 대표팀 지금 월드컵에 가 있잖아요. 지금 북중미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하루 수당이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수당이. 그리고 이제 뭐 성과를 얻었을 때 성과를 따로 받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안병 선수 이야기로는 본인이 대표팀 시절 때는 전혀 뭐 하루 수당 같은 게 전혀 없었다라고. 아니 한국팀 같은 경우는 네. 차라리 거꾸로 수당이 없다 할지라도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근데 북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우승을 한다고 해서 북한 선수들이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교포들도 그래도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막 뭐 연봉이나 수당을 원해서 국가대표로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히 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2등을 했는데 2등 하면은 억수로 좀 큰 거잖아요. 그렇죠. 뭐 돈도 좀 나올 거고. 부산 같은 거. 근데 북한은 뭐냐? 쌀 25kg. 네. 그것도 중국 쌀이에요. 중국에서 나온 알랑미라고 하거든요. 알랑. 그거 먹으면 못 뜁니다. 꺼진다고 힘이 하나? 없어요. 금방 될 것이죠. 그거에 기름 한 통을 주는 게 끝이었어요. 특히 이번 대회 중결승전, 결승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리면서 북한 여자 축구팀이 이례적으로 방남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자 선수들, 우리 북한 선수들이 대한민국에 온 게 마지막이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오래됐네요. 예, 그 이후에 지금 12년 만에 오긴 했습니다만 23년도에 그랬죠. 김정은이 우린 적대적 조국가다. 선언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했는데 왔어요. 예, 5월 17일에 또 인천공항을 통해서 옵니다. 이만갑 제작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사람들이. 이구야 여자친구다 환영합니다. 이구야 여자친구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정부 측에서 또 응원에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자, 이 정도 소리 지르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줘야죠. 네. 아니야. 와 표정이 올리지도 않아요. 예. 오지도 않아? 거슬려. 안 쳐다봐요. 자, 입국 다음 날입니다. 내고향 축구단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잠자리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들끼리만 있을 땐 또 웃어요. 아, 되게 즐거워 보이는데요.
My questions are, have you seen or had any contact with these supporters? And since arriving in South Korea, have you felt any interest or support from local fans? 이제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철저하게 이제 경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원단 문제는 뭐 우리가 뭐 저는 감독으로서 또 우리 팀 선수들이 뭘 생각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팀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저임들과 부모 형제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선수들이 항상 경기 뛰면 굉장히 거칠고 욕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물러서지 않고 같이 욕하면 욕해주고 발로 차면 저희도 발로 차고 같이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했다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인천공항에서 수원까지 가려면 인천대교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탈북민들 오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천대교 너무 올랐다고. 멋있어요. 네. 맞아요. 그들도 인간인데 안 놀라겠어요? 놀라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보기 미리 차단을 시켰잖아요. 썬팅하고 커튼 치고 하면서 그걸 보는데 아유 멀미하게 말 그러니까 못하게. 외부 세계를 보지 말라라고 차단시키는 겁니다. 조원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 선수들 마주쳤을 때 네네. 이런 좀 경직된 분위기를 좀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너무 많이 느꼈죠. 뭐,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득점했을 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 마치고 다 같이 뭐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손잡고. 네, 뭐 손잡고 그때는 너무 뭔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제가 느꼈던 건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왜 들었었냐면 그 경기를 마치고 바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국 선수단이 다 같이 이 라운드 테이블 같은 데서 3, 4, 5, 한 6명씩 이제 딱 나눠서 한 4테이블에서 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나름 그래도 뭐 저는 19살이고 뭐 통성명을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를 하는데 앞만 보고 먹기만 해요. 좀 전에 난 분명히 손잡고 한 바퀴를 돌았던 선수 같은데 아니 왜 지금은 왜 벽을 치시고 왜 뭐지? 식사 중인데? 차라리 식사 중에 그러니까 말 좀 그만 거세요 라는 메시지를 하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선 밥을 먹읍시다 뭐 이런 멘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골을 넣어서 날 싫어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더 다가갔어요. 그래서 더 통성명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어 좀 스킨십을 하고 싶었는데 전혀 벽을 치시더라고요. 오히려 네. 조원희 선수님께 골을 넣을 때 기술이 어떻게 그런 기술을 하냐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네, 맞아요.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물어보고 싶은 건 간절한데 이걸 잘못 물어봤다가 그러니까 보지. 집에 가면 이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수원 FC 위민을 꺾고 결승행 티켓을 쥔 북한 내고향 팀.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와. 사실은요, 우리하고 붙을 때는 우리 팀을 응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 팀이 다른 팀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왠지 또 북한 팀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어디랑 붙은 거예요? 5월 23일 도쿄 베르디 벨레자 팀과의 결승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아시아 여자 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잘 웃는데. 그러게. 저 얼마나 환하게 웃나 봐봐요. 그래도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 이제 하나로 이제 15억인데 이 북한 선수들한테 이 상금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갔을까요? 이번에도 100만 달러가 우승 상금 우리 돈 15억이나 되니까 이게 이제 북한에게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가져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북한 내고향 선수단이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대북 제재 벽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게 대북 제재 때문에 결국은 대규모 헌금, 벌크 캐시를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가져가지 못했고요. 이제 국제축구협회 피파하고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이 돈을 잘 보관하면서 너희들이 다음번에 해외 전지훈련을 나오거나 해외 경기 참여 때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뭐 유용하게는 안 준다고 그랬잖아. 네, 유용하게는 이제 쓸 텐데 대북 제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자 축구는 세계에서 뭐 최강이다 이런 걸 이번에 다시 입증을 했고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인
거기에 아마 북한은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는 선발 과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국가대표는 원래 아시아 게임이든 올림픽 게임이든 일정이 정해지면 네. 그 전에 지방에 경기 일정이 또 내려와요. 내려와서 예, 지방 단체에서 경기를 먼저 조직해서 지방 단체에서 예선을 치르고 네. 그 예선이 또 준결승해서 또 결승을 순서대로 치른 다음에 중앙에서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래요. 거기에서 중앙에 있는 감독이 매 경기마다 결승 경기마다 경기장에 나와서 봐요. 와서 선수를 네가 괜찮겠다, 네가 괜찮겠다 뽑아서 국가 선수를 너는 수비하면 되겠다, 너는 최종 수비, 너는 공격해가지고 선수를 뽑아서 국가 선수를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올림픽이 나가든 아시아 게임이 나가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팀이 형성이 됩니다. 상비군 같은 거까지 가는 거구나. 그렇죠. 전체 상비군에서 거기서 이제 정말 최종 엔트리를 뽑아서 이제 예. 국제대회에 나가. 평양에는 네. 다양한 체육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4.25 체육단이 제일 축구팀이 세요. 다양한 그 지역에서 축구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다가 4.25 체육단 훈련을 시켜봐요. 그러다가 좀 잘한다 하면 이 친구들을 4.25 체육단에 놔둬요. 그럼 4.25 체육단은 저희도 부러워했던 게 그 저희 종목은 4.25에 없었어요. 거의 군복 입고 운동하는 종목이라서 축구, 배구, 농구 이런 종목들이 주 종목이었는데 일단 식사 퀄리티, 메뉴가 다양하고 선수들의 식단 이런 거 다 짜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하는 체육단인 거죠. 국가대표네. 과학적으로 이제 영양사가 딱. 네. 이게 스포츠 종목마다 이 소속된 강팀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 씨 같이 수중발레 했던 분들은 좀 다른 리그가 다른 있고 이유가 있고 북한에게 축구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북한이 잘하는 게 여자 축구단 그리고 탁구도 북한이 네.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탁구나 여자 축구단은 4.25 체육단 소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4.25 체육단이 국방성 소속입니다. 근데 북한은 성군 정치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중요한 걸 군 조직 밑에 둬요. 4.25 체육단 역시 국방성 밑에 소속돼 있어서 대우가 굉장히 좋고 장교급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군 밑에 있으면 상무 아니야? 나는데 우리 상무랑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4.25 체육단의 위상이 알려진 게 2014년 아시안 게임 때 4.25 체육단 소속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었어요. 그때 성적을 제가 조사해봤는데 그때 2014년에 북한이 11개의 금메달. 그래서 북한이 무려 종합 7위에 올랐어요. 그때 맞아. 금메달을 딴 대부분의 선수들이 모두 다 어디 소속이었겠습니까? 4.25 체육단 소속이었던 거죠. 4.25가 무슨 날입니까? 4월 25일은 우리 북조선에서 운동을 처음 시작한 그 기념적인 날입니다. 어디 봐. 정답은 뭐예요? 4.25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항일 혁명 투쟁 시기에 그 군대를 만든 날. 그렇지. 그렇지. 항일운동 얘기한 거죠. 그렇지. 맞네. 맞췄네. 이렇게 좀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뭐래? 권력만 넘겨받았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운동하기 위해서 모은 날. 운동하기 위해서. 사실 북한이 이렇게 여자 축구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결정적인 사건과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만갑이 또 심층 취재에 들어갔어요. 북한 여자 축구가 강팀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그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북한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탈북하신 분이? 만나보시죠.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시작을 신발 수리를 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운동장 다니면서 공을 쳤는데 거기서 이제 축구화 수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축구화 수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화 하다가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공장을 이제 차렸죠. 제가 2008년도에 북한 평양을 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축구 선수들을, 북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뭐 하는 이런 사업. 그 후원을 해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야 신발 나 좀 주라, 나 좀 저기다 좀 보내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갖고 저 중국에다 보내준 거죠. 그 걔네들이 그걸 신고 훈련하고 이제 해서 세계대 나가서 우승하니까 저를 김정일 위원장이 초청을 한 거예요. 대박. 그럴 수도 있구나. 신발을 신어보니까 어떤 게 제일 좋으냐 하니까 이 신발이 제일 좋았어요 했나 봐요 선수들이. 그러면 이 신발 만든 데는 어디냐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손으로 기술자가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럼 그 사람을 우리나라로 데려와라.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술 배워서 우리가 신발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평양을 가게 된 거예요 초청으로. 다시 돌아오셨네 그래도. 다행이다 초청이라서. 평양을 갈 때 엄청 겁을 났죠. 솔직한 얘기로. 북한에서 세 분이 마중을 나와서 김봉학 선생 아니십니까 물어봐요. 내가 그랬더니 공항에 나가자마자 차가 준비돼 있어요. 차 안에는 꽃다발 큰 거 실려 있고 양락톨에 와서 만찬 했죠. 단둥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 25명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기술을 가르쳐 줬죠. 기술을 전수해 줬구나. 이야. 좋은 일 하셨네. 예, 이거는 이제 이거 사인은 제가 이거 35컬레 북한 선수들한테 후원할 때 그때 이거 전해주면서 이제 이거 신발 사인을 받은 거야 북한 선수들한테. 저분이 이제 그 축구화를 수제화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와. 근데 이 축구화를 만든 솜씨가 되게 대단하죠. 축구 선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축구화 어떤 브랜드를 신느냐에 따라 선수마다 호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 축구 선수들은 특정 브랜드 축구화만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김봉학 대표가 만든 축구화를 신고 국제 대회에 나가던 그때 하필 북한 축구가 우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까지 받아서 간 건데 그 축구화를 볼 때마다 뭔가 뿌듯하고 남북 관계가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라는 아련한 향수 이런 것도 느끼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 축구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 축구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귀한 거를 직접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예. 이거 신던 거 아니죠 이거? 아니 선수들이 신던 축구화죠. 네네네 이렇게. 현물을 여기서 보노. 우와 이거 발이. 보면은 여기 아이오 체육단 소속의 이 마크도 마크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다 써 있어요. 감독 신진혁, 축구 선수 이름도 김홍숙, 박수민. 근데 박수미 선수는 이제 골키퍼인데 자기 포지션을 뭐라고 남겨놨냐면 박수미 밑에다가 문지기. 맞아요. 북한에서 문지기예요. 골키퍼 안 해요. 그래 문지기 근데 맞아요. 이 축구화가 되게 핫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축구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지어 아티스틱 스위밍인데도 불구하고 이 축구화 한번 신어보고 싶어서 정말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너무 신기했던 게 바닥이 뽀득뽀득하잖아요. 스파이크라고 그냥 운동 신인데 그래서 그게 약간 패션처럼 멋있었어요. 이게요. 향희 씨. 얼마나 이분이 과학적으로 잘하면 이게 저희 어릴 때부터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명한 분인데 이게 바닥에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다르네요 다. 그리고 여기도 달라요. 맞아요. 이게 다 지금 미창이 다르잖아요. 창이 다. 과학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김명주 씨 지금 뭐 보니까 국내 대회에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국제 대회에 나가본 적 있어요? 국제대회는 못 나가봤습니다. 국내는 많이 나갔죠. 부모가 공무원이지만 지방이다 나니까 예, 많이 거기가 영향이 미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못 나갑니다. 한계가 있고. 예, 평양에 있는 애들. 부모가 중앙당에 있는 자식들. 예, 내 부모가 중앙당에 있으면 그 자식들이 우선 더 먼저 가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부모가. 그러니까 지방의 사람들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근데 딱 평양 출신이라고 정해지기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이제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출신 성분을 가장 많이 보죠. 근데 이 사람이 해외에 또는 남조선에 친인척이 뭐 사돈의 팔촌까지 있느냐 없느냐 뭐 망명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출신 성분도 밑받침이 되어야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 수 있고 이 점은 사실 북한 어디나 다 똑같아요. 응원단 선발할 때조차도 이제 나중에는 뇌물 막 주고 서로 나가려고 하고 네네. 그런 분들이.